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 차트가요, 과연 어떤 차트인지 혹시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이걸 감을 잡으시면은 엄청난 베테랑이시겠죠.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아시는. 자, 2012년, 요게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월봉입니다, 월봉. 2012년도부터 지금 최근까지 계속 우상향이죠. 우상향이면서 지금 현재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7% 정도 빠져 있습니다. 예, 바로요. 보이시죠? 인도 센섹스 주식입니다. 한마디로 인도, 우리나라의 코스피하고 똑같은 거죠. 센섹스라는 게 그 인도의 그 전체를 말하는 그 부분이니까요. 그 시장 이름입니다. 자, 제가 그럼 인도 이 주식을 왜 오늘은 보여드리냐면요. 그 인도의 엄청난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참고로요. 자, 제가 제 계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요거를 미래에셋의 인도 중소형 펀드 이런 건데요. 제가 이 종목을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요거를 4년 전부터 정도에 월 10만 원씩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투자 원금은 지금 460만 원이죠. 자, 그런데 수익률 보이시죠? 99.89입니다. 자, 이렇게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인도가 좋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아마 그리고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도와 그 베트남을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베트남 역시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고요. 자, 근데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전망에 대해서는 베트남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비전이 밝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외부에 있는, 즉 우리나라 내부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그 주식에도 좀 투자를 해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게 그 세계 그 통계학의 그 권위자들이 미래에 24년도, 즉 과거부터 해서 24년도 정도에 됐을 때 전 세계의 경제 순위를 지금 대륙별로 지금 뽑아놓은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보이시는 데가 당연히 뭘 집중을 했냐? 우린 오늘 인도를 할 거잖아요. 자, 요 인도 부분인데요. 자, 2008년도까지는 인도 부분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4년도 되면은요, 인도가 중국, 미국 다음으로 경제순위 3위에 오른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로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뭐니 해도 인구예요, 인구. 자, 지금 표를 보시면 중국과 인도의 그 인구 비교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총 인구수는요, 13억 9천하고 13억 4천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인도가 중국을 넘어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제가 보는 그 관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 인구의 밀도 부분을 봐보세요. 자, 지금 이 인도는요, 삼각형의 그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자, 그런데 중국은요, 마른 목골입니다. 요 마른 목골. 그럼 마른 목골이란 게 뭐냐면 지금 요게 나이가 중반층 30대에서 50대, 60대가 중국은 굉장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즉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 마른 목골이니까 이 사람들이 쭉 위로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요 인구는 요 가운데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자, 인도는요, 지금 요 20대 이하, 우리가 흔히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밑에 터커니 받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0년, 30년 동안 보다 더 그 소비와 생산, 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국과 인도의 그 경제
현상을 딱 보기 위한 가장 지표가 뭡니까? 그 주가 지수의 변동사항이잖아요. 자, 이게 위에 있는 이 노란 선은 인도 센섹스고요. 밑에 있는 검정색 그래프는 상해 종합 중국입니다. 자, 이게 지금 연봉인데요. 2012년도부터 21년까지 보세요. 이미 중국은 꺾인 거죠. 반면 인도는 지금 어디가 끝인지는 모를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지금 너무 그러면 인도는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고점을 잡는 게 아닌가요? 이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자, 물론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능성에 보다 더 초점을 둬야 되는데요. 그 가능성에 봤을 때는 저는 중국보다는 인도가 한 수 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인도가요. 아까 첫 번째 인도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인구였습니다. 인구였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인도의 지금 총리가 모리 총리잖아요. 자, 이 모리 총리가 몇 년 전에 8년인가 9년 전인가 아마 총리로 올라오시면서 그때 내세운 그 슬로건이 뭐냐면요. Make it은 빠졌네요. Make in India. 자, 요 슬로건이에요. Made in이 아니라요. Make입니다. Make. 만들어라 이겁니다. 어디에서? 인도에서 만들어라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당연히 요즘 미국에서 내세우는 자국 우선주의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리 총리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인도는요. 거의 생산 부분이 거의 70%, 80%가 다 농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농업만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앞으로 제조업으로 좀 육성을 해나가자 해갖고 제조업 부분을 굉장히 띄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농업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보통 인구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높고 국민들은 은행에 들어가서 신용 부분 때문에 은행 이 부분도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도 대출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 두 번째 모리 총리가 한 게 뭐냐면 디지털 인디아라는 이런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자, 이 대표적인 부분이 뭐였냐면요. 아드하르라는 생체인식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로 12억 명, 즉 85% 정도가요, 등록을 완성을 했답니다. 자, 그럼 그걸 뭔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생체인식을 모든 사람들을 하위층의 사람들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에서나 금융계좌를 틀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요, 현재 은행이라는 건 별로 없대요. 그런데 그 은행을 거치지도 않고 바로 인터넷으로 모든 인터넷 계좌를 개설을 하고 금융거래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 인터넷 트래픽 있잖아요. 중국 다음으로 현재 2위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2위이긴 하지만 전 국민 대상으로 인터넷은요, 40%밖에 지금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100% 중국처럼 굉장히 1위잖아요, 중국이. 중국만큼이 되려면 앞으로도 50% 이상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2020년에서 25년까지 1650조라는 돈을 들여가고요. 도시화를 만든다 이거예요. 엄청난 도시들이 낙후돼 있잖아요. 인도 한번 가보시면 겐지스강인가요? 거기 똥물에다가 목욕하고, 예, 소들은 등 목욕시켜주고 빨래하고 별 난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낙후돼 있는 도시들을 뭔가 좀 올려놓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인도가 IT 이 부분이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인 거 아시죠? 당연히. 게다가 우주 있잖아요. 우주 항공에서는 거의 넘버 3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4인가요?
뭐 러시아 다음이겠죠?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 인도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 정도의 그 실력이 있는 기술이 있는 국가랍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으로는요. 지금 중국의 GDP 대비 그 인도는 지금 형편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인도의 GDP는요. 중국의 2006년도 대비 그 GDP인데요. 결국엔 인도의 그 IMF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내년 성장률이 9.5%랍니다. 물론 올해도 이 정도가 됩니다. 반면 중국은요. 5.6%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렇고도 좋고 저렇게도 다 좋은데 그 인도가 확실히 뜰 수 있는 이유, 가장 중요한 뭡니까?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요. 미국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그 냉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리적으로나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으로나 봤을 때 인구와 이런 모든 걸 다 따졌을 때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인도를 밀어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인도의 그 모리 총리가 FDI라는 어떤 그 제도를 만들어내 갖고요.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엔 미국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돈이, 금융이 집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 역시도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뭐 삼성, 현대, 그다음에 또 어디였죠? 하여튼 굉장히 그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도 20년, 30년 후에도 이 인도는요, 굉장히 성장할 국가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미국에만 솔직히 미쳐 있잖아요. 그죠? 애플, 테슬라 이쪽에만 미쳐 있는데요. 자, 우리 큰 돈을 벌려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때 진주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문쌤이 보기에는요. 물론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래에도 계속 인도에는 관심을 가져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이 센섹스 시장은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ETF나 아니면 제가 하는 식의 어떤 펀드를 가지고 간접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